어제 독일 언론이요. 한반도에 지진이 온다고 강력한 지진이 올 것이라고 한국 학자의 인터뷰를 보도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저 그냥 뭐 이야기 안 하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일어나지도 않을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실을 한데 이게 지금 도이체빌레라고 그 독일의 해외 송출 공영방송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리랑 TV 정도 되니까 요런 여기에 지금 그 대한민국 학자인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학과 교수의 이 인터뷰가 실렸는데 최근에 그 전라도 쪽에서 발생한 진동이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에 계속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지진은 통상 표면에서 10km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20km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후쿠시마 쪽에 일어났던 대지진의 영향으로 판이 틀어진 거죠. 예. 근데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날 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생기는 그 계속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그러니까 여진이냐 아니면 동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틀어진 그 지각판의 새로운 지진의 전조 증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게 어느 쪽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보도 속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진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떤 지진이 있냐 이런 것보다 지진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주택들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이제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그 주택건설법이 변경이 되면서 모든 주택들이 필로티 공법으로 이제 그렇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필로티 공법이 도입된 그 기본적인 취지가 뭐 반지하가 뭐 생활에 불편하고 뭐 인권 요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주차 문제인데 그러니까 원래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해야 되는 걸 개인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고 약간의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필로트 공법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면은 약간의 공사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명박의 유산인데 그 필로티 공법 때문에 대형 화재가 훨씬 더 많이 나는 측면도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설명을 위해서 그 기둥만 1층에다가 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방식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논란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거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필로티 공법에 의한 주택 건설을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하는 이런 거에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어떤 출발점으로서 이 지진 문제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저번에 포항 지진에 또 필로티 공법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있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필로티도요 지하까지 박아야 돼요. 저희 아파트도 필로티 공법인데 지하 3층까지가 박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둥이 올라와서의 필로티의 장점이 나오는 건데 우리 건설법에서 그냥 이렇게 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지하로 그냥 거의 1층에다가 파지도 않고요. 50cm 정도만 파놓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젓가락 있는 거 뚝뚝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건축법을 좀 강화해서 저희 보면 필로티 자체 문제보다는 그걸 짓는 사람들과 법규를 전달한다면 오히려 더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 의제를 할까 말까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의제가 짧게라도 집어넣는 이유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지진이 일단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지 않습니까? 원전. 만약에 지진이 저 부산, 경남 저쪽 그 동해안하고 남해안 그 원전이 나면은 경주남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같은 엄청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표면에서 10km 지점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20km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후쿠시마 쪽의 지진도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예. 뭐 지하 그러니까 5에서 29 정도에서 일어났던 지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을 그렇죠.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 이런 건데 사실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난다고 하면 대비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전 이야기하면서 뭐 총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 그렇죠. 퍼부어댔던 미래통합당 부류 생각해 보면요. 지진이 나면은 그자들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한전 전기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은 대한민국에 살아나면 안 되겠죠. 정말 무서운 게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보완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면서 제일 무섭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 대비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 원전이라고 치면 울진 원전에서 어떤 뭐 폭발 사고가 있거나 지진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피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불가능하거든.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반경 10km, 반경 30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매뉴얼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어쨌건 뭐 기억들 하시고요. 정부도 뭐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슈 쪽에만 관심 갖고 있을 텐데 뭐 백두산 폭발 문제도 있고요.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필로티 같은 경우도 이게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측면 때문에 뭔가 되게 불안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